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통풍을 비롯한 난치 질환에 대해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채널은 자연의학을 기반으로 병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낸 후 치유를 막는 요인을 제거하고 스스로의 자연 치유력을 통해 병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제 8번의 소개 강의를 모두 마친 후 통풍과 관련된 첫 번째 본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주제는 당신의 통풍이 낫지 않는 가장 큰 이유 3가지 중 첫 번째입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통풍이 낫지 않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부적절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스트레스, 유전, 기저질환 등등 다양하죠. 저는 통풍이 낫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잘못된 정보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야 병의 치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확하고 근거도 없는 말을 굳게 믿고 아무리 애를 쓰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도 병을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통풍 환자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그릇된 정보가 병을 낫지 않게 하며 치유를 방해하고 심지어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통풍의 치유를 막는 대표적인 오해 3가지 중 하나인 요산이 쓰레기라는 엉터리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통풍과 관련되어 가장 잘못 알려진 오해 3가지만 바로잡아도 치유에 훨씬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요산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쓰레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통풍 환자들은 요산이 백해무익하고 최대한 없애야 하는 불필요한 성분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을 이런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한 요산은 해로운 폐기물이며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독성 성분이라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통풍에서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요산은 우리 인체가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제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편의 강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외부 항산화제인 비타민 C처럼 요산은 혈중에서 활성산소라는 독성 성분을 없애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요산이 적정 범위를 벗어날 때만 문제가 생깁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호르몬, 각종 미네랄 등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성분들은 일정 범위를 유지해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도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으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요산이 불필요한 성분이라는 잘못된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풍을 앓는 환자라면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요산을 낮추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혈당 재듯이 요산 측정기를 이용해서 수시로 피를 뽑아 시시각각 변화하는 요산 수치를 매일 확인하기도 합니다. 통풍 환자는 요산으로 인해 몹쓸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산은 오직 자신을 괴롭히는 유해 성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어지는 다른 강의에서 요산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통풍 환자 대부분은 요산이 통풍을 일으키는 성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요산이 통풍을 일으킨다는 기전이 알려진 것도 100년이 훌쩍 넘었을 정도여서 의학계에서는 아주 널리 알려진 상식에 속합니다. 혈액이나 관절액 속에 녹아있던 요산의 양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결정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이 요산 결정을 이물질로 알고 면역체계가 공격하면서 심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통풍의 극심한 염증과 통증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염증과 통증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가 요산 결정을 갑자기 나타난 외부의 적으로 생각하여 공격하면서 염증 물질을 다량으로 분비하고 결과적으로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산이 그토록 문제만 일으킨다면 굳이 우리 몸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의사가 주장하는 대로 요산이 단지 통풍을 일으키는 유해 성분이라면 왜 인간이 다른 포유류와 달리 요산을 몸에 유지하도록 진화가 되었을까요? 인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화가 될 리 없으니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혈액 속의 요산을 보존하도록 진화가 된 것입니다. 요산이 불필요한 성분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심장병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콜레스테롤도 과다한 것이 문제이지 적당한 양의 콜레스테롤은 생존에 필수입니다. 만약 콜레스테롤이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면 오히려 온갖 질환을 일으키고 지나치게 감소할 경우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와 식도를 연결하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근육이 비만이나 과식 등 다양한 이유로 기능이 잘 되지 않아 위산이 역류하여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조임 기능을 하는 괄약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위산이 역류하는 질환이니까 의사는 하부식도 괄약근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치료를 시행할까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 병의 의사들은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괄약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신 위산이 역류를 한다며 근본 원인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애꿎은 위산을 말려버리는 약을 씁니다. 위산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성분이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위산이 역류를 한다고 해서 위산을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둔갑시킨 후 생성 자체가 아예 되지 않도록 하는 약을 스스럼 없이 처방합니다. 만약 문을 여닫을 때마다 삐걱거리면 수리를 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양방의 치료는 문 자체를 떼내버리는 식입니다. 문이 없어져서 소리가 아예 나지 않으니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주장하겠지만 듣기 싫은 소리가 나지 않는 대신 이제 도둑이 무시로 드나들게 되겠지요. 양방의 치료는 거의 모두 이런 식입니다.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는 몸의 요구인데 원인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증상만 덮어버리거나 없애버리니까 병이 나을 리가 없는 것이죠. 역류성 식도염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위산이 역류되는 질병인데 문제가 된 요인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으로 나타나는 위산을 말려서 없애버리는 치료를 합니다. 통풍 역시 여러 요인에 의해 요산 수치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질병인데 통풍을 야기한 요인을 찾아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요산만 무조건 낮추는 치료를 하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을 대하는 방식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렇게 원인은 그대로 두고 증상만 덮어버리는 치료를 대증요법이라 합니다. 현대의학의 만성질환에 대한 대처는 대부분 대증요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산 역시 인체에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으로 수치가 높아졌다면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한 후 자연스럽게 요산을 낮춰야 하지만 양방의 치료는 원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약을 쓰게 됩니다. 오직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만 요산 수치가 떨어지니 수치 조절을 위해 당연히 평생 복용하도록 권합니다. 여기에 통풍은 절대 낫지 않는 불치병이니까 한 번 걸린 이상 죽을 때까지 약으로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까지 친절하게 덧붙여 주기도 합니다. 요산이 쓰레기라면 왜 인간은 요산을 몸속에 유지할까요? 의사가 주장하는 대로 요산이 단지 통풍을 일으키는 성분이라면 왜 인간이 다른 포유류와 달리
요산을 몸에 유지하도록 진화가 되었을까요? 인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화가 될 리 없으니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혈액 속의 요산을 보존하도록 진화가 된 것입니다. 요산이 불필요한 유해 물질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요산은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며 혈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요산은 혈액 속 항산화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큰 성분입니다. 활성산소와 항산화제의 자세한 개념은 나중에 별도의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활성산소는 노화와 각종 만성질환, 그리고 암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로 만병의 근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 항산화제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없애는 성분이며 요산도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산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혈액 내에 머물지 않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도리어 항산화제와는 정반대인 산화제 역할을 하면서 많은 대사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한 성분으로 변하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요산은 단순히 통풍만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 대단히 복잡한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화제로서 몸속 지방을 쌓도록 유도하는 요산의 작용으로 인해 통풍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만성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콜레스테롤이지만 과도하면 혈관을 막아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고, 소화에 반드시 필요한 위산이지만 과도하면 식도로 역류하여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합니다.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라도 정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 문제를 일으키며, 이는 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요산 수치는 3.4부터 6.8까지, 여성의 경우 2.4에서 6.0을 정상 범위로 보는데, 하한선이 있다는 사실은 요산이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에도 과도할 때만큼, 아니 오히려 그 이상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요산 수치는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이겠네요. 요산의 양이 크게 감소할 경우 항산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심한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혈관 내피에 염증이 유발되어 오히려 심각한 질환을 일으킵니다. 요산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치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요산이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사실이 도대체 금시초문이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학설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산이 항산화제라는 것은 1980년대에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모든 통풍 전문의들도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의사는 환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을까요? 요산을 유해 물질로 생각해 그저 낮추는 데만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짐작합니다. 요산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둘 다 가지고 있고, 수치가 높을 경우에만 통풍이 유발되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환자들이 상당히 헷갈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산은 그저 폐기물이므로 무조건 약을 먹어서 낮추어야 하는 불필요한 성분이라고 말하는 편이 환자를 설득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제는 음식으로부터 섭취하는 비타민 A, C, E 같은 외부 항산화제와 우리 몸에서 자체 생성되는 요산이나 글루타치온 같은 내부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요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내부 항산화제입니다. 요산은 콜레스테롤, 위산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건강과 생존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다할 경우 통풍을 비롯한 많은 대사질환을 유발합니다. 통풍은 우리 몸이 지나치게 높아진 요산 수치를 스스로 조절하여 낮추는 자연스러운 인체의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요산 수치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모든 요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특히 남성의 암 사망 위험과 여성의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정리하면 요산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항산화제 중 하나이지만 과다할 경우에는 통풍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요산 수치가 너무 떨어져도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럼 요산이 정말 해로운 성분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산이 과도하면 통풍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대사질환을 유발합니다. 의사들은 요산에 오직 부정적인 한 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산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분한 양의 요산은 항산화제로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음식을 통한 항산화제 섭취가 적거나 나이가 들면서 인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항산화제의 생산량이 부족해지거나 좋지 않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항산화제를 소모시키는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발생하면 요산 생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요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경우에만 통풍을 유발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정한 범위 내에서의 요산은 인류가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한 필수 성분의 역할을 합니다. 요산이 쓰레기라면 콩팥은 거의 대부분을 폐기물로 간주해서 배출해버리지 않을까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성분이라면 요산이 발생하는 족족 콩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인의 경우 콩팥에서 요산을 평균 90% 정도 회수해서 몸으로 되돌립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요산은 일반적으로 6%에서 최대 12% 정도만 콩팥을 통해 배출되고 나머지는 재흡수됩니다. 이것만 봐도 요산은 절대 폐기물이 아닌 아주 귀중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담즙을 통해 일단 간에서 배출이 되었다가 70% 정도는 장에서 다시 회수를 합니다. 세포막, 성호르몬, 담즙의 원료로 쓰이는 콜레스테롤은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므로 가능하면 다시 걷어들여서 재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회수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요산이 콜레스테롤보다 더 귀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배출해 버리지 않고 다시 대부분 재흡수하여 재활용됩니다. 요산 수치가 증가하면 사망률도 당연히 따라서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검은색 그래프처럼 요산 수치와 사망률은 정비례하는 관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를 넘어선 후 요산 수치가 증가하면 할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요산 수치가 감소할수록 사망률도 계속 낮아질까요? 많은 연구를 통해 변곡점을 지나 수치가 계속 감소하면 할수록 사망률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변곡점은 U자형 그래프의 가장 아래 지점을 가리키며 사망률이 가장 낮은 요산 수치를 나타냅니다. 성균관대학교 유승호 박사가 강북 삼성병원에서 37만 5,163명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조사를 했더니 요산 수치에 따른 사망률의 변화가 U자형 커브를 그린다는 사실을 2018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변곡점을 지난 후 요산 수치가 낮아질수록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남성의 경우 암 사망 위험이, 여성은 심혈관 사망 위험이 특히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속칭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70 이하로 정상보다 낮아질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어 요상과 동일한 U자 형태를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심장병의 주된 원인으로서 악당으로 매도당했던 LDL 콜레스테롤도 너무 많거나 적으면 오히려 사망률이 급증하여 요상과 아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낮은 요산 수치는 왜 사망률을 높일까요? 요산 수치가 낮을 경우 항산화제인 요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요산은 지질의 산패를 막는 항산화제로서의 기능이 강력한데 요산이 지나치게 감소할 경우 지방 성분인 콜레스테롤의 산패를 제대로 막지 못하여 동맥경화증,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결국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자체는 아무리 많아도 문제가 없으나 활성산소에 의해 산패가 될 경우에만 혈관벽에 들러붙고 염증을 일으키면서 각종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요산이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성분의 산패를 막는 중요한 황산화제 기능을 하지만 요산이 지나치게 감소하면 산패를 막지 못해 동맥경화증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사망률이 급증하는 것입니다. 또 쥐를 통한 임상실험에서도 요산 수치가 낮을수록 과도한 활성산소를 제대로 없애지 못해 암세포가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성의 경우 요산 수치가 변곡점을 중심으로 요산이 낮아져도 혹은 높아져도 사망률은 증가합니다. 물론 흡연, 기저질환, 나이, 체질량 지수 등을 완전히 보정한 후의 결과입니다. 그럼 남성의 경우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이는 요산 수치는 얼마일까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 6.0mg/dl가 가장 사망률이 낮은 요산 수치였습니다. 요산이 낮을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일부 의사들의 논리라면 정상 요산 수치의 하한선인 3.5 근처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여야 할 텐데 6.0보다 수치가 낮아지면 점점 사망률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3.5일 경우 6.0일 때보다 사망률이 58%나 증가했습니다. 물론 요산 수치가 9.5로 높아지면 사망률은 2.39배로 폭증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요산이 적정 수준인 6.0 근처일 때 인체는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합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 발작의 위험성은 커지지만 황산화 능력이 증가하면서 두뇌 회전에는 더 큰 도움이 된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이작 뉴턴, 괴테 등이 통풍을 알았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요산은 보통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과 달리 훨씬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배경을 맞지 않은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 남성보다 심혈관을 보호받는 효과가 강력하므로 항산화제인 요산이 적더라도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남성 6.0에 비해 훨씬 낮은 4.0이 변곡점이 됩니다. 반면 요산 수치 증감에 따른 사망률의 변화는 남성에 비해 훨씬 더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수치가 2.5로 낮아지면 사망률은 1.8배 증가하고 요산 수치가 8.5로 높아지면 사망률은 3.77배로 폭증합니다. 요산 수치 변화에 따른 사망률의 민감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성도 최적의 요산 수치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남성과 동일합니다. 왜 50년 만에 출시된 최신 신약 페브릭이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부작용도 극심한 자이로릭에 비해 사망률이 훨씬 높을까요? 의사들이 가장 답변하기 힘들어하는 질문입니다.
단 한 번만 논문이 실려도 가문의 영광이라는 가장 권위가 있는 의학 잡지에 놀라운 임상실험 결과가 실렸습니다. 부작용도 극심하고 효과도 떨어지는 알로피리놀 성분의 자이로릭과 비교했을 때 유산 수치를 내리는 능력도 탁월하고 목숨을 위협할 만한 부작용도 없는 최신 신약인 페브릭이 자이로릭에 비해 모든 형태의 사망률이 20% 증가하고 특히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32%나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왜 이런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페북소스타스 성분인 페브릭이 자일로릭에 비해 모든 사망률을 치명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탁월한 요산 제거 능력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요산은 적정 범위를 유지해야 하지 통풍을 일으킨다고 해서 페블릭 같은 강력한 약을 사용하여 무작정 낮출 경우 항산화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모든 사망 위험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페블릭은 미국의 경우 통풍의 1차 치료제에서 삭제되는 엄청난 수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통풍의 나라 뉴질랜드에서도 페블릭은 사망률, 특히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높이는 부작용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풍이 걸렸을 때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요산은 우리 몸의 중요한 다른 성분들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범위 내에 있을 때만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수행합니다.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문제를 일으키는 요산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황산화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요산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콜레스테롤, 위산과 같은 성분과 마찬가지로 요산 역시 균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문제가 되지 적정할 경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대표적인 파수꾼 역할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요산은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아주 소중한 항산화제임을 확인했습니다. 요산이 쓰레기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엉터리 정보입니다. 요산이 과도하면 통풍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산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요산 결정을 만들면 우리 면역체계가 이를 적으로 알고 공격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통풍 증상이 나타납니다. 통풍 환자를 괴롭히는 염증과 통증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산은 우리 몸에 전혀 필요 없는 유해 성분으로 생각하지만 부족할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요산은 우리 몸의 다른 필수 성분과 마찬가지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각종 질환을 야기합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 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요산이 과연 쓰레기인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강의에 관한 내용은 통풍 전용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시간이 있으면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헬스 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